예, 잘 쉬었습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사주명리 오주학 중에서 정인편입니다. 정인. 자, 정인은 공부하는 요소고, 그리고 뭔가 받아들이는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주의 오주에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또 미래지에 있는 시나 분에 어떻게 배치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건데, 주로 공부와 관련된 것, 또 질병에 관한 문제가 많이 묻습니다. 물론 또 그 중에서 또 집 그 매매 문제 중에 특히 소유권 취득 문제, 그런 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일단은 인성이 공부 문제로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해요. 주로 자식 문제나 스스로의 이제 자기 공부 문제에서 물어보러 올 때에 인성이 신약한 경우에 인성이면은 그것은 인성이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합니다.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 긍정적인 작용을 하다는 말은 뭐냐면 귀에 쏙쏙 잘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인성이 심각하다면 나는 필요 없거든, 그게.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는 귀찮게 생각하고 잔소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연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자기는 잔소리를 생각하고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른 엉뚱한 생각합니다. 대개 보면 심각한 경우에 인성이 있으면 잘 듣습니다. 그 차이가 이제 공부를 잘하느냐 못할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긍정적인 경우는 귀에 쏙쏙 들어 공부를 잘한다. 신약한 사람들은 어른을 공격을 잘한다. 그럽니다. 부정적인 경우에는 심각한 사람이 부정적인데, 즉 부정적인 보면 어른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행동을 많이 자기 내 혼자 행동해 버립니다. 자 어른들 말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귀에 쏙쏙 안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인성이 역할을 그리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가 뭡니다. 무자, 정사, 기미. 기미 일주의 기토죠. 기토에 그러니까 기미 영양은 충분하네요. 근데 영양은 충분한데 이분이 뭘 물어보러 왔냐면 아들과 어머니가 왔으냐 물어보러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현재 이번에 전문학교 졸업했는데 지금 진학을 다시 4년제 그 편입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바로 나와서 취직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건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러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때 뭐가 떴냐면 기미는 어떤 거냐면 나를 중심으로 간여지동입니다. 자기 주체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남 말 안 듣는다 이 말. 그런데 앞에 보면 정사가 있고 나를 도와주는 게 뭐 정사가 이것도 나를 도와주는 것이고 무토도 있고 오도 있고 여기 또 무토가 있고 천지가 나를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오도 인호도 이것도 합의대가 인호수로 합의대가 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오미도 화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성이 그냥 완전히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망상이 많다 봐요. 인성이 많으면 망상을 본다.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망상을 많이 한다. 망상이 많으면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구조는 신약한 사람이 인성이 하나 있을 때 관연상생하면 공부를 잘합니다. 원래가. 그는 출세도 잘하고요. 근데 이렇게 인성이 많은 사람은 공부를 못하고 머리에 잡념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잡념이 들면 공부 안 되거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배가 부르면은 놀아야 되잖아. 이 노는 사주야, 노는 사주. 노는 이제 깨야, 노는 깨.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마음이 이 안에 없어. 엄마 가자 하니까 할 수 없이 갖고 오죽했으면 엄마가 데리고 왔을까. 근데 니는 내가 생각할 때 좀 4년제를 나와가지고 좀 하면 좋겠다 하는데
이미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딱히 일하고 싶은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엄마가 다 해주니까 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그래도 매를 먼저 맞으면 낫다고, 공부가 안 된다면 일단 사회적인 일부터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놀더라도 지가 벌어서 지가 다 쓰더라도 사회적인 일 해라. 지금 그럼 쉽게 말하면 취직을 해라 이 말이지. 그래서 서둘러서 결론을 내지 말지만은, 서둘러서 결론 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아드님 지금 이제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취업을 안 하더라도 당장 뭐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취업 준비도 하고 여행도 좀 시키고 한 몇 달 쉬게 하시라고 부모님이. 그러면 얘가 지금 하고 싶으면 나한테 하겠다고. 지금 당장은 얘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휴식이다. 그리고 여행을 시켜라. 여행 시키면 지가 하고 싶은 일이 생각나거든요. 여행 중에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람이 많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배낭여행을 시키든 뭐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뭐 하지만 나름대로 좀 시키면 견문이 넓어지고 좋겠다.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토가 많은 사람은 많이 다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게 합니다. 토가 많으니까 좀 돌아다니면서 땅을 많이 밟고 그러면 좋겠다. 그래 이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많은 사람은 잔소리가 싫다. 엄마가 계속 잔소리 하는데 겨우 따라온 거예요. 겨우 그냥 하기 싫은데 그냥. 또 이것도 됩니다. 인생이 많은 거는 마바보이에요. 마바보이. 엄마가 가삭하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특별하게 좀 싫다고 할 수도 없으면서도 속으로 되게 싫어. 그렇지만 엄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그게 마마보이 기질입니다. 그게 꼭 이걸 보고 우리가 사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주로서 설명해 준대요, 그냥. 그럼 그 사람의 오늘의 마음이 김이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 없어. 김이 주체서니까 하잖아요. 이때는 오화가 꽉 찼잖아요. 지금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그렇다 해서 뭐 취직하고 싶은 생각 없고, 그건 지금 뭐 하고 싶으냐? 그냥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행을 시켜 난 다음에 나중에 애가 갖추거든. 그때서 이제 좀 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니다. 경인, 값이 개사죠. 개사. 일지에 아까 저게 사화가 있으면 마음이 급하다 그랬어요. 까지 급한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미래를 나타내는 지에 보면 전부 화가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무게도 합치면 화가 됩니다. 전부 다 화거든. 화덩어리거든. 재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한다면, 제가 이번에 40대 중반 여성인데, 제가 이번에 좀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면 대학원에 들어가서 내가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을지, 박사학위 받고 나면 교수로 취업해서 내가 잘 살 수 있을지, 이런 내용 물어본 거예요. 그래 봤더니 이 사람은 그거는 꿈이요. 그럼 지금은 먹고 사는 게 재성밖에 안 듣거든요. 먹고 사는 게 지금 자기 관심사야. 글자가 많은 게 나 갖고 있는 자기 하고 싶은 건데, 이 사람은 과거에 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정인이 있고 그 옛날에 정인이 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미래는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인데, 미래를 나타내는 지혜는 그것이 안 나오고 현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러로 다니는 파입니다. 지금 미래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미래지에 이런 거 됐던 건 좋지.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오주를 판단해 주는 것은 과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물론 과거도 얘기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공부가 보다는 지금 돈이 시급하다. 그 당신 지금 뭐 그 공부하려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돈을 벌어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정의는 또 나와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정의는 생활을 말해서 물상으로 볼 때에는요, 침실도 정인이고, 내 침실 끝에 다 정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쌀 먹는 밥, 주식 같은 이런 것도
어머니 같은 거기 때문에 안 먹으면 죽잖아요. 식량 이런 것들도 정인에 당하고, 특히 내 몸 또한도 정인에 당하고, 또 마음도 정인에 당하는 겁니다. 몸의 양식, 마음의 양식. 몸의 양식, 마음의 양식들이 다 정인에 당한다. 그리고 내 자는 주거지도 주소. 나의 주소도 그 정인에 속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본인 생활 주소지도 정인에 속하고, 근데 이 재성이 극을 당하면은, 재성이 극당하면, 재성의 극이 뭐냐면, 인성을 갖다, 인성을. 재성이 극당하는 게 아니고, 인성을, 재성이 극하면, 이렇게 합시다. 말이 이래 되지. 자, 인성을 재성이 극하면. 그렇게 하면, 인성을 재성이 극한다는 말은, 지금 집안이 시끄럽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뭐 돈 때문에, 뭐 아버지 때문에, 또 마누라 때문에, 뭐 등등. 재성이 지금 만약에 남자가 그런 물었더라면, 틀림없이, 그걸 인성이 극당하면은, 여자 때문에 명예를 실추당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또, 마누라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기고, 뭐 등등, 그렇습니다. 만약에 신약에 정관이 신강인데, 어떤 신강 합시다. 신강. 어떤 신강 할게. 신강인데, 강한 사주인데, 정관이, 신강하면 안 되네. 신약이 되네, 신약. 신약이 돼 말이 되네. 신약한데, 정관이 인성을 생조하고, 정관이 인성을 생조하면, 집안이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명예롭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신약한데, 이 병간이 인성을 생하면, 이 말이에요. 원래 병간이라는 건 나쁜 놈이거든. 근데 신약인데 인성을 생하면 관인상생이단 말이야. 그건 좋은 거예요. 그 병간이 떴다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말고 자세히 살펴보면 병간이 인성을 생하면 좋은 구조. 근데 만약에 신강해가지고, 만약에 인성이 없이 평간만 딱 떴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간만 떠가지고, 근데 신약하는 경우다. 신약한 경우에, 요즘 신약한 경우에, 조건이 있어, 신약한 경우에, 인성이 없이 평간만 떴다. 그건 악기요. 그리고 질병 문제 물으면 중병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살고 있는 주택을 보려면 정인을 살펴라. 당연하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건물은 재성을 보는 겁니다. 사업하는 건물은 재성을 보고, 그 다음에 수명에 대해서 물으면 정인을 살펴야 됩니다. 정인은 수명과 관계됩니다. 이것이, 특히 신약한 사주에는 정인이 떴다. 그러면, 나를 도와줄 귀인이 있다. 희사해서는 생명 쪽이 아직 남아있다. 이 겁니다. 자, 위치에 따른 해석을 보겠습니다. 연간에 정인이 있어요. 그리고 월간에 표갈이 있어. 그러면 과거에는 참 편했는데 최근에 뭔가 일을 저질러 가지고 지금 참으로 마음이 불편한 상태다. 최근에 편간이 있고 정인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정인은 원래 연간에 있으면 과거에 아주 편했는데 지금 최근에 일을 저질러 가고 스트레스가 만연하다. 거꾸로 과거에 편간이 있고 지금 월간에 정인이 있으면 과거에는 매우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참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정인은 어머니요, 또 교육이요, 또 식량이요. 식량은 마음의 식량, 몸의 식량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영양을 살펴가지고 관연상생하면 좋은 거죠. 또 식량에서 관연상생하면
공부도 잘하고 또 취업도 잘하고 또 진학도 하고 그런 겁니다. 또 시주에 봤더니 시주에 정인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세계에 활동하는 사람이다. 즉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데 특히 스님이라든지 또는 목사 또는 교육자, 교육자도 보통 교육자 아니죠. 굉장한 철학자 같은 그런 사람 말합니다. 뭐 돌 김용욱 선생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 아마 정인에 속하지 않을까 봅니다. 자, 세 번째 한 사주가 나오죠. 무자, 무, 개미. 개미가 평간이 무슨 평간. 그건 주변에 봤더니 요거는 평간이고 요거는 정간이고 정간이 꽉 떴어요. 정간이 꽉 뜨고 여기 오화가 있고 화가 지금 재성이 관성을 생겨주는 구조입니다. 자, 영양이 매우 부족하다. 영양이 매우 부족하다. 이 영양이 매우 부족할 때는 특히 정관을 이 오화가 생해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영양이 더더욱 힘들어지는 경우다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전반적으로 병을 주는데 90세 먹는 어머님이 얼마나 사실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경우는 자, 사주에 사람 수명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뭘 살펴라? 인성을 살펴라. 인성, 정인을. 근데 이 정인이 금인데 금이 안 보이네. 경금이나 신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구시할 길이 없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분은 언제 돌아가셨냐면 그 이후부터 병인월에 화토이죠. 화토. 하목의 병인월에 목이게 노중합니다. 목이 화를 생겨주고 병인정묘 노중하라. 화로 속에 불이 다 엄청 뜨겁잖아요. 그래서 노중화된 이 불이 도대체 이 개수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병인월에 돌아가셨다. 언제 돌아가셨느냐 하면 이 화목이 강할 때 돌아가신다.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상담할 때 특히 수명에 관해서 물어볼 때에는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천기구슬이에요. 그게 수명에 가서 또 잘난 체 한다고 며칠 날 죽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정말 상당한 아닙니다. 설령 내가 그걸 떡꼬리처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말해주면 안 돼요. 그럼 그때 하면 이렇게 얘기됩니다. 아이고 참 걱정이 많이 되시지요. 그러면서 어머님 사시면 지금 90노인인데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뭐 5년을 사시겠습니까? 10년 사시겠습니까? 지금 아프다 그러셨는데 그렇게 수명이 길지 않겠죠. 그럼 이제 남은 게 언제 몇 월달 돌아가실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아드님 또는 따님, 며느리는 어머님이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십시오. 그것이 최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 물으면 아미타불리 물법을 이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공부를 하라고 해줘요. 그 기독교인인데요? 그러면 하느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좋은 데 가도록 하느님 품에 가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편안하게 해주면서 그런데 정말 그래도 꼭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꼭 언제 돌아가신다 하지 말고 이 병인월만 지나면 1월달이죠. 내년 1월달만 지나면 지나면은 조금 더 술을 하시겠습니다. 거짓말이라도 그래 하라 이 말이야. 병인월을 지나면 술을 좀 더 하겠다 이 말은 병인월을 지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래 약간 암시를 주는 거야. 그걸 끝나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한테 병인월 죽는다 소리 하지 말고 병인월을 지나면 조금은 더
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얼마나 사시겠어요. 이렇게 슬 넘어가야 되는 거야. 병인은 죽습니다 하지 말고 돌아가시겠으면 하지 말고 사람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면 많이 바뀌어요. 예. 효도하는 것도 이렇게 열심히 효도하게 만들고 문제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인다고 보이는 대로 얘기 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자제할 줄도 알고 어쨌든 돌아가실 우리 어머님도 정말로 좋은 데 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자꾸 언제 돌아갈지 물어보는 그 엎짓는 겁니다. 엎짓지 않게 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